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수능 특강 영어 4-3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는 내신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놓은 강의입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포자도 들을 수 있는 강의로 기획을 한 것입니다. 영어의 노베이스 학생들도요, 차분차분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게 되면은 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EBS 수특영어 공부법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라. 두 번째, 논리 코드를 찾아서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를 하거라. 세 번째, 중요 어법을 파악을 하시고 내신에서 1등급을 맞추고 싶으시면은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지 코드를 우리는 MC라고 하는데요. 메인 아이디어 코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은 바로 논리 코드란 글의 전개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논리 코드를 잘 파악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논리 코드를 활용을 해서 요지 코드를 메인 아이디어를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글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논리 코드인데요. 이것이 바로 연결어와 지시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지 주장, 4-3입니다. 요지 주장. 항상 강의를 듣기 전에는 문제를, 이 지문을 한두 번 정도 읽고 들어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장에 어떤 이야기를 도입을 한 다음에 연결어, 예시라는 연결어가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티가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this is the point of uniform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포인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 유니폼의 의미다. 이것이 유니폼의 의미다. 또는 특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필자의 생각 주장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리딩 스킬이라고 그래요. 리딩 스킬. 독해 기법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지막 문장은 결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 요지 코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에 이와 같이 지시어가 있으면 이 지시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을 닫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지시어가 있으면 그 앞문장과 관련해서 결론일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메인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에 이 shape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shape의 의미가 뭡니까? 뭔가를 만들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A가 B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A가 B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A가 B를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A가 B를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는 필자의 생각 주장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요지 코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접속사 when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when이 나오면 이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문장에 대해서. 지금 이 앞문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앞문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으면 이런 얘기죠. 그래 앞에는 당연히 유니폼에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접속사 when이 나오면 글의 순서를 잡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연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젊은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으면 for the first time 난생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게 되면은 그것은 유니폼을 입으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스트레인지하고 foreign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스트레인지라는 표현이 뭡니까? 약간 이상한 의미죠. 이상한. 또는 좀 약간 멋쩍다라는 얘기예요. 멋쩍다. 또 다시 말해 좀 어색하다 이런 얘기죠. 어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으면 약간 좀 어색하다라는 얘기예요. 어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react라는 표현은 어디에 반응을 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유니폼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방법이 나오고 있죠?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predictable한 방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predictable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뻔할 뻔짜라는 얘기입니다. 뻔할 뻔짜라는 얘기죠. 뻔할 뻔짜로 그 유니폼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좀 수식어가 나와 있는데요. range of more or less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은 그냥 거의 almost랑 같은 표현이에요. almost,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뻔할 뻔짜로 거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유니폼에 반응을 합니다. just a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just as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예요.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프리스트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이때 두라는 동사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그게 뭐를 받은 것이냐면 리액이라는 동사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프리스트가 뭡니까? 프리스트는 사제, 목사를 의미하는 말이죠. 사제에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제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의사에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니폼에 반응을 합니다. 뻔할 뻔짜로. 그런데 그것은 뭐뭐랑 똑같은 것이다. 그들이 사제의 옷에 사제의 유니폼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의사에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니폼에 반응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은 이런 지시하고 나면 글의 순서를 잡아주는 거라고 그랬죠? 앞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뭔가를 반응하다 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 동사 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번역을 하시기 바라요. 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유니폼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이러한 반응은 경찰관이 그 유니폼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드가 나와 있죠. 야는 뭐랑 병렬을 이루는 것이냐면 야랑 병렬을 이루는 겁니다. 이 부분하고 이게 더 comfortable with라는 얘기는 어디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편안함을 느낍니까? 역할에. 어떤 역할이냐? 이러이러한 역할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랬죠. 역할은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냐? go with. 또 그럼 밑줄 쳐놓으시고 이 go with라는 얘기는 함께 간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어울리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어울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ecome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디에 어울리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 유니폼에 어울리는 역할에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유니폼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고 경찰관하고 유니폼은 하나의 일체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죠. 유니폼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유니폼과 어울리는 그런 역할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유니폼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유니폼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 this는 뭐를 의미하는 말이냐면요, 유니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this는 뒤에 나온 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죠. 유니폼의 의미는 뭐다?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they. 이때 they는 유니폼을 갖는 말입니다. 유니폼이 이렇게 복수가 되죠? 제복은 이런 얘기예요. 유니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특정한 행동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thing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into 다음에 be가 나오면 어떻게 번역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너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A로 하여금 B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think A into B 구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를 알고 있다면 이거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겠죠. 유니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드가 나와 있네요. 무슨 구조입니까?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communication이라는 동사 밑줄자. 여러분들이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 뒤에 A to B가 나오면 A를 B에게 전달하다가 되는 겁니다. A를 B에게 뭐하다? 전달하다가 되는데 여기 A가 너무나 길 경우에는 얘를 후치를 시켜요. 그래서 B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B가 되겠네요. B를 A에게 전달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B가 너무나 길면 뭐다? 뒤로 이렇게 후치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후치를. 그러니까 A에게 B를 전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번역이 되겠죠.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와 이하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와 펑션은 역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perform이라는 것은 뭔가를 행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의 목적어가 바로 이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상대방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옷과 어피어런스는 겉모습이 되겠죠. 외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앤 어피어런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뭐를 받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옷과 외향도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유니폼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유니폼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as well은 또한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마음에 내키지 않던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옷과 외향은 일종의 뭐다? 유니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때 네이가 나와 있죠? 이 네이는 뭐를 받은 말이에요? 우리의 옷과 외향, 겉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statement 밑줄 쳐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statement이라는 단어의 동사꼴이 바로 st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stat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진술하다가 되겠죠? 말하다가 되겠죠? 또는 주장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state는 앞에 나온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바꿔놓은 단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예, statement to A about B는 A에게, to가 나와 있죠? A에게 B에 관해서 뭐요? 말해준다. communicate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의 옷과 겉모습은 말해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해주는, 강력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 기법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면은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명사를 동사로 해석하시면 스테이트먼트, 진술이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말해준다, 말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옷과 외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와 같이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equally라는 표현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similarly라는 표현이 있고 likewise-라는 연결어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they 역시 뭐를 받은 말이에요? 우리 옷과 외양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랬죠. 얘가 결론이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유지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스가 나와 있죠. 마지막 문장에 지시어가 나오면 앞문장과 연결해서 뭐요? 결론을 내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랬죠.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구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together with라는 얘기는 뭐뭐와 함께라는 얘기인데 뭐뭐와 함께라는 얘기는 뭐뭐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뭐뭐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양에 반응하는 방식이죠. 반응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바로 이것은 뭐요? 앞에 나온 문장을 받는 말이죠. 바로 이것은 강력하게 shape이라는 것은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결정하다, determine으로 번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사고방식 또는 우리의 행동방식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바로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유니폼의 역할이 뭐다? 유니폼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방식을 결정해주는 것이 뭐다? 유니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문법상 하나 짚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학교 문법에서는 내신 용어에서 잘 나오는 어법입니다. 여러분들, the way라는 명사가 하면은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효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효용사가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효용사 절이 되겠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양에 반응하는 방식인데 뒷문장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여기에는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관계부사가. 그래서 the way 주어 동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냐면 in which나 관계부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in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원래 the way가 나오면 how를 써야 되는데 원어민들은 the way how라는 표현을 활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방법이고 이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언어적인 관습이에요. 어쨌든 the way how는 안 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the way를 쓰든 how를 쓰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the way를 뭐로 바꿀 수 있다? how로 바꿀 수가 있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이 위치나 관계부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no way how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단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수제는 뭐였어요? 유니폼이었죠. 제복. 제복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랬죠. 유니폼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옷과 그 사람의 외양, 겉모습이라고 그랬죠. 옷과 외양의 역할이라는 게 뭐다?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뭐 해주는 것이다?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 어법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요 어법 점검을. 어법 1번 문제는 대동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동사란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는 겁니다. 조동사는 조동사로 받는 것을 대동사라고 하는데, 그럼 일반 동사는 뭘로 받느냐? 일반 동사는 조동사 do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to가 나와 있네요. 그럼 뭐를 받은 말이에요? react to를 받은 말이죠. react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동사를 쓰면 안 되고 조동사 do를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making을 쓸 것이냐, to make를 쓸 것이냐, 또는 make를 쓸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help라는 동사의 어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help라는 동사는 얘가 3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부정사,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help라는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목적어인 명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겠죠? 이 목적격 보호 자리 역시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된다. 이 어법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help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ing는 안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부정사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은요, to feel을 쓸래, feel을 쓸래 이런 얘기예요. 부정사를 쓸래, 원형부정사를 쓸래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make라는 사역동사가 나오고 있죠. 사역동사가 나오고 있죠. 사역동사 make의 어법이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뭐를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걸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4번입니다. thinking을 쓸 것이냐, thing을 쓸 것이냐, to thing을 쓸 것이냐는 문제죠. 이거는 뭐예요? 동사 help의 어법이 되는 겁니다. 이 동사 help는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 두 개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대동사와 동사 help의 어법과 사역동사 make의 어법을 학습을 하신 겁니다. 어법 문제 5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shape이라는 단어가 뭐뭐를 결정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what을 쓸 것이냐, how를 쓸 것이냐는 얘기는 바로 무슨 문제가 돼요? 명사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사절 what 뒤에는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명사절 how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가 되겠죠?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부사 how를 답을 쓰셔야 돼요. what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테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1등급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